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14강인데요. 계속 이어서 분계를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51쪽이 되겠고요. 자, 문제 11번부터 학습하겠습니다. 상품 5만원을 매출하고, 자, 상품 줄긋고요. 매출에 줄그세요. 매출했다는 건 팔았다는 거지요. 나간 거지요.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상품이 나갔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이 되는 겁니다. 대변의 상품. 대변의 상품 5만원. 상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돈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럼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채권이 발생된 거죠. 이렇게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팔게 되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발생으로써 자산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개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 됩니다. 5만원.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은 받을 돈이기 때문에 역시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역시 이것도 뭘까요? 자산부채 자본만이 발생하는 거래니까 교환거래가 되겠고, 왼쪽 요소 하나와 오른쪽 요소 하나로 결합됐기 때문에 단순거래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상품 5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에서 약소금으로 받다. 여러분 역시 똑같이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상품이 나갔죠? 대변의 상품 5만원. 이렇게 매출하고 대금은 어음을 받았습니다.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건 수취했다는 거죠. 받았다. 이때는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는 겁니다. 받을 어음. 자,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상품 나갔죠. 자산이 감소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받다.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지금 다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를 하고 계십니다. 13번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매각하고, 여러분 컴퓨터는 개정 과목이 뭐가 되죠? 비품. 비품을 매입했으면 들어간 건데 매각했다는 건 처분했다는 거예요. 팔았으니까 비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대변의 비품이 되겠죠. 대변의 비품 얼마? 5만원. 상품을 매출하고요. 돈을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인데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돈을 못 받으면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미수금. 자, 지금 세 가지 배웠네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죠.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다. 받을 어음 자산이죠.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대금을 못 받다. 미수금 자산이 되겠습니다. 14번. 영업용 승용차를 300만원에 매각하고, 역시 승용차는 뭐가 될까요? 차량 운반구가 되는데 매각했다는 건 처분했다는 건 나간 거지요. 나갔으니까 대변의 차량 운반구가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얼마요? 차량 운반구 영업용 승용차 300만원 매각하고, 이렇게 매각하고 대금은 줄쳐요. 약소금으로 받다. 여러분 아까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뭐였죠? 받을 어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대금을 못 받으면 어음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지금 네 가지 배웠는데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매출금. 어음을 받다. 받을 어음.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돈을 못 받았다. 미수금.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다. 어음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 저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오늘 지금 기초 시간이지만 이런 훈련을 해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15번. 상품을 10만원을 사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주문 주차요. 주문, 계약, 약속, 보관, 의뢰, 부탁, 채용 이런 것들은 부기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10만원을 주문하고 계약금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갔죠.
15번 현금이 나갔습니다. 만원. 왜 나갔느냐? 10만원을 주문하고 10% 해당하는 만원을 거래처한테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한 것을 우리는 선급금 이런 말을 씁니다.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한 돈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급금 이런 말을 씁니다. 거기 주문하고 계약금 금액이 잘못됐죠? 만원으로 수정해 주세요. 만원. 뭐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데 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신제품 연구를 위해서 신제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비경상적이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을 연구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현금 나갔죠? 50만 원.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비경상적으로 나가는 돈은 뭐라고 하느냐? 개발비로 처리합니다.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참고표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개발비는, 그렇죠? 이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입니다.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해설 써놨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개발비는 연구 단계가 아닌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비경상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비경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죠. 이때 경상적인 개발 비용은 뭘로 할까요? 경상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또는 연구비로 해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비는 오늘 무형자산이다. 비경상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지금 다 같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계십니다. 개정 과목, 자산 개정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7번입니다. 특허 취득을 위해서 비용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갔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35만 원입니다. 자산이 감소했죠. 왜 나갔느냐? 특허 취득을 위해서 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뭐 특허 비용이니까 특허권 해도 되겠고요. 또 산업재산권 해도 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무형자산이죠. 형태가 없는 특허권. 역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현금 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사무실을 임차하다.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갔나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200만 원. 현금자가 빠졌죠? 현금 2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이러한 임차 보증금 나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 주인한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개정이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부터는 자산의 증가와 한쪽은 자산의 증가가 되겠고 한쪽은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교환 거래가 되겠는데요. 상품 3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왔죠. 차변에 상품 3만 원. 그리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20번. 상품 3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다. 여러분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왔죠. 차변에 상품 3만 원. 그리고 대금은 언제까지 주겠노라고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발행 입장에서 회계처리니까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부채가 증가되겠죠. 상품을 그러니까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이고요.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상품이라고는 자산이 증가했을 거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가 됐습니다. 21번. 영업용 책상 5만 7천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여러분 책상을 구입했으면 비품이 되겠죠. 5만 7천 원. 자산이 증가되겠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하면 외상매입금이지만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 대금을 못 주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금. 미지급금 부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영업용 책상을 5만 7천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다.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비품 5만 7천 원이고요. 이렇게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지만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어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어음 미지급금. 어음 미지급금 나왔죠? 어음 미지급금. 자, 다시요.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매입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지급어음.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 돈을 못 줬다. 미지급금.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 미지급금. 부채지요. 외상매입금 부채, 지급어음 부채, 미지급금 부채, 어음 미지급금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음 미지급금은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표시할 때는 그냥 미지급금 계정으로 통합 처리한다. 참고로 나왔습니다. 23번입니다. 거래처에서 상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거래처에 계약금으로 10,000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니까 상품을 주문받고 아까 계약금으로 미리 주는 건 선급금,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것은 선수금이니까요.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겠네요. 계약금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고요. 현금이 얼마 들어왔나요? 10,000원 들어왔고요. 이렇게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받으면 뭐라고요?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 되겠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으면 선수금. 그 다음에 24번으로 넘어갑니다. 24번. 우리은행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차입하다. 우리은행에서 돈 빌려왔네요. 30만 원 빌려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30만 원. 그런데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1년 이내에 상환 조건이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신입사원 김재동으로부터 보증금 신원보증 보험료로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잠시 보관하다. 이렇게 사원들을 채용하게 되면은요, 신원보증 보험료를 사원들한테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잠시 보관하기로 하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5만 원만큼 신원보증보험료를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겠죠. 차변에 현금 5만 원. 그런데 이거 회사 돈이 아니에요. 회사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보험료로 납부해야 됩니다. 신원보증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회사에다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남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 보험료니까 보험료 예수금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남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 예수금. 그러면 이 예수금은 왜 부채냐? 좀 있다가 이런 신원보증기금에다가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를 하고 계시는데 당점, 여러분 당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를 말합니다. 쓰세요. 당점. 당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계상에서 당점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동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말합니다. 그냥 용어니까 당점은 나, 자기, myself. 동점은 타인을 말합니다. 자, 당점, 나의 당좌예금 계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25만 원이 입금되었다. 여러분, 내 통장에 누구 거래처로부터 내 당점 당좌예금 구좌에 25만 원이 입금되었으니까 내 통장에 당좌예금이 증가됩니다. 여러분,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은행에다 하는 예금이 당좌예금입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당좌 수표를 주겠죠. 그래서 은행에 예치된 한도 내에서 현금 결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 당좌예금인데요. 거래처에서 내 당점 당좌예금 구좌에 25만 원이 송금되었다, 입금되었으니까 당좌예금 25만 원 되겠고요.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내용을 모를 때는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거기 5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요. 25만 원 되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25만 원이 당점, 나의 구좌에 입금되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대변에는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모를 때 가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산의 증가가 되겠고요. 이거는 가수금은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 돈 들려왔다, 1년 이내 상환할 차입금이다, 단기 차입금. 남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예수금.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내용을 모른다, 가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6번까지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를 살펴봤고요. 27번으로 넘어갑니다. 27번.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매매업을 시작하다. 자, 쓰세요. 원시출자입니다. 원시출자. 원시출자, 최초로 출자했다는 거죠. 내가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서 매매업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현금, 자기 돈 가지고 출자했으니까 현금 가지고 있겠죠.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순수한 자기 자본입니다. 대변에는 자본금 100만 원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산의 증가가 되겠고요. 이거는 자본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무슨 출자입니까? 쓰세요. 원시출자라고 합니다. 원시출자. 무슨 출자요? 원시출자라고 한다. 28번. 기업주가 사장이 업무용 건물 5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다. 사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을 회사에다가 출자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건물이 들어오겠죠? 차변에 건물 500만 원. 그리고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되겠죠. 역시 자본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쓰세요. 이렇게 영업을 원시작하고 나서 추가로 기업주가 또 출자한 것을 추가 출자라고 합니다. 추가 출자. 원시 출자를 했던, 추가 출자를 했던 자본금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현금 이외의 자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건물을 출자했으니까 현금 이외의 자산을 출자하는 것을 무슨 출자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현금 이외의 자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한다. 자, 29번부터는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되겠고요. 동점은 타인이 되겠습니다. 29번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자, 29번 판매 대행을 의뢰받아 일을 해주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25,000원을 받다. 판매 대행을 해주고요,
수수료를 25,000원을 현금 받았어요.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 25,000원. 그리고 수수료를 받으면 뭐라고 할까요? 수수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익.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무슨 거래입니까? 손익거래가 됩니다. 손익거래. 손익거래.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은 다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30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5,000원을 현금 받다. 현금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5,000원. 또 이자를 받으면 뭐가 될까요? 이자 수익이 되겠죠. 수익의 발생. 역시 손익거래가 되겠고요. 31번. 단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했던 한국 상사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 받았네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어요. 여러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뭘로 처리하지요? 단기 매매 증권이었잖아요. 그런데 배당금을 65,000원을 현금으로 받다. 차변에 현금 65,000원. 이때 배당금을 받으면 뭘로 한다고요? 배당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배당금 수익. 거기 금액이 고쳐주세요. 6자가 빠졌네요. 65,000원이 되겠습니다. 배당금 수익 65,000원 되겠습니다. 32번. 사무실을 빌려주고 집세 15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자, 32번 현금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15만원. 여러분, 집세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료. 수익의 발생. 현금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임대료 받았으니까 수익의 발생,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33번. 결손금 누적으로 회사가 결손이 생겼어요.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손실이 많이 생겼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대표이사가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네. 아무런 대가 없이 대표이사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여러분, 회사에는 결손이 생기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회사에다가 자금 500만 원을 줬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 돈 준 거예요. 아무 대가 없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회사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거죠. 회사는 공짜로 들어왔습니다. 자산 수중 이익이 됩니다. 자산 수중 이익. 자산을 무상으로 공짜로 기증받았다.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은 다 무슨 거래입니까?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인데요. 34번은 한국상사로부터 10개월간 차입했던 차입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빌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거는 34번 문제인데요. 우선 여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왔어요. 돈을 빌려왔는데 1년 이내에 변제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왔다. 차변 현금 내겠죠. 좋아요. 현금을 30만 원 빌려왔다. 그런데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빌려왔다면 뭐가 될까요?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단기 차입금. 그런데 이건 갚아야 되니까 부채가 증가된 거죠. 그런데 그 단기 차입금을 뭐 했어요? 10개월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왔던 단기 차입금을 3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는 건 현금이 나갔다는 거죠. 현금이 나갔다는 거야. 빌려온 돈 갚았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감소가 되겠죠.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건 갚았다는 거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30만 원.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 대변에 있으면 부채가 증가되고 단기 차입금이 차변에 있으면 부채의 감소가 되는 거죠.
단기 차입금이 대변에 있으면 돈을 빌려온 것이고 단기 차입금이 차변에 있으면 빌려온 돈을 갚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4번에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되겠네요. 35번. 외상매입금 2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갔죠? 현금 24만원. 왜 나갔느냐?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로서 차변의 외상매입금이 되겠습니다. 부채가 감소가 되는 거죠. 36번. 상품을 매입을 위해 발행한 약속금. 여러분 우선 36번 하기 전에 제가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만약에 상품을 좋아요. 20만원을 매입했고 어음을 발행했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지급어음이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상품을 매입했다. 자산이 증가되죠? 어음을 발행했어요.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업으로서 부채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음을 어떻게 했어요? 발행했던 어음대금을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기가 된 어음대금을 갚게 되면은 만기가 되어 수표 발행했습니다. 어음대금을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로서 지급어음이 차변에 옵니다. 지급어음이 대변에 있으면 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차변에 있으면 어음대금을 갚은 것이다. 상환한 것이다. 근데 어떻게 상환했느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36번은 만기가 된 어음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다. 약속어음 20만원이 만기가 되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도 좀 까다로운데요. 37번. 거기 한국상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5만원을 받았는데 계약금 5만원 받으면 뭐가 되죠? 여러분 계약금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선수금이잖아요. 그죠?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으로 받으면 현금이 들어오죠. 계약금 받은 걸 뭐라고 그래요?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선수금. 부채가 증가되잖아요. 그런데 37번 그 계약금 5만원을 우선 상품으로 인도하다. 상품으로 인도했다는 건 상품을 보냈다는 거니까 상품 5만원이 나갔죠. 그죠? 그 대신에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수금이 대변에 있으면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것이고 선수금이 차변에 있으면 부채 감소로서 상품을 인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렵죠? 좀 37번 별표 차시고요. 그 다음에 38번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발행한 외상대금 300만원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우선 38번 하기 전에 제가요 기계장치를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장치를 300만원 구입했다. 차변에 기계장치 300만원. 그리고 대금을 못 줬어요. 뭐가 될까요? 미지급금이 되겠죠. 부채 증가. 그러면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 미지급금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부채 감소로서 차변의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당좌예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번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